이렇게 뭐 인지도가 높고 선호될 만한 것들은 작년에도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다만 그때는 제가 어떤 표현을 했냐면 신고가들을 조금 찍어 나갔긴 했지만은 대체로 당분간 그게 더 올라갈 거다라는 개념보다도 그런 신고가 찍은 것들을 따라가는 거래 흐름들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고, 그게 이제 올해 1년 지난 시점까지도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아파트들을 바라볼 때 그러면 올해도 이번에도 좀 똑같은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겠느냐 하면은 이번에는 좀 느낌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네, 안녕하세요. 대구 부동산 투자 전문 랑남 부동산 플러스입니다. 자, 오늘도 대구 부동산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고요. 최근에 이 좋은 것들의 흐름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부터는 좀 기대를 해볼 만한 상황도 조금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은 것들부터 움직여 나가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좋은 것들이 뭔지를 알고, 그리고 이제 거래량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한 가격대들이 어떻게 이제 또 찍혀 나가는가, 여기에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뭐 사실 우리가 뭐 살고 있든 아니든 간에 대구 부동산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좋은 수성구 아파트의 흐름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여기에 초점 맞출 수밖에 없는 거고요. 특히 이제 뭐 우리 대구 같으면 뭐 버머 W라든지 아니면 버머 힐스테이트, 요 두 개에 가장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거래 흐름이 상당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6월 1일부터 이런 거래 흐름이 상당히 좋았었고, 오늘 날짜인 8월 10일까지 실거래된 내역들을 쭉 들고 왔거든요. 아무래도 8월 달에 거래되는 것들은 이제 차차 실거래 신고가 될 거기 때문에 지금 주로 나오는 거는 6월 달과 7월 달에 거래된 것들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쯤에 사실 이슈가 조금 있었죠. 특히 대출 규제라고 하는 부분이 생겼는데, 사실 이거는 수도권과 우리 지방을 좀 구분을 해줘야 될 겁니다. 수도권은 정말 큰 타격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뭐 갭 투자가 사실상 이제 불가능하게 되었는데, 우리 지방 같은 경우에는 뭐 정부 대출의 한도가 1억 정도 떨어지는 거는 있었지만은 사실 그렇게 큰 영향을 주었다라고 보기는 힘들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실거래가 잘 되고 있는 것들이 뭐 대출의 영향이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고요. 또 한 번은 이제 뭐 흐름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방향성을 쉽게 잡기 위해서 84 타입들만 제가 한번 들고 와봤고요. 이제 높은 가격 순으로 정리가 된 겁니다. 어김없이 힐스테이트 버머가 잘 찍어주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성 버머 W가 따라가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에서 버머 아이파크 1차도 13억에 가까운 거래 흐름들 찍어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 아파트를 큰 분류를 할 때 어떤 표현들을 하냐면 이렇게 이제 입지도 좋으면서 거주 가치도 좋은 것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호 아파트다, 그중에 1등인 걸 대장 아파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입지가 좋은데 거주 가치가 조금 떨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제가 틈새 아파트라고 부르는 것들이고요. 그러면 앞서 말했던 선호 아파트들은 이제 가격이 높아져서 살기 힘들어졌을 때 그래도 우리가 입지를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입지에서 살 수 있는 것들이 뭐냐, 내 금액에 맞춰서 이렇게 이제 둘러보다 보면 틈새 아파트도 이제 순서가 온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범어동의 대표적인 것이 뭐 범어 120이라든지 아니면 범어 서안 포레스트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지금 최근에 거래가 나타나니까 방금 말했던 선호 아파트뿐만 아니라 틈새 아파트들까지도 이런 흐름들을 괜찮게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어김없이 우리가 놓치기 힘든 한 10억 정도 선에서 거래가 되는 뭐 범샘프, 범어 에일리넷들, 그리고 만전 삼정, 그리고 그 위에는 만천 자이르네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이렇게 뭐 인지도가 높고 선호될 만한 것들은 작년에도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다만 그때는 제가 어떤 표현을 했냐면 신고가들을 조금 찍어 나갔긴 했지만은 대체로 당분간 그게 더 올라갈 거다라는 개념보다도 그런 신고가 찍은 것들을 따라가는 거래 흐름들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고, 그게 이제 올해 1년 지난 시점까지도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아파트들을 바라볼 때 그러면 이번에도 좀 똑같은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겠느냐 하면은 이번에는 좀 느낌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번에는 어떤 아파트들까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느냐, 방금 말했던 틈새 아파트들도 있지만은 재건축 대상이 되고 있는 아파트들까지도 흐름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뭐 대표적인 게 우리가 흔히 경남타운에 가장 관심이 많잖아요. 여기는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경기가 좋든 나쁘든 간에 항상 좋은 입지에서 재건축되는 아파트, 그 다음 대장이 될 게 무엇이냐, 이런 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거래는 꾸준하게 잘 됐었습니다. 10억대 있다가 이제 10억대도 없어지고 11억대 나오고 뭐 이런 자연스러운 흐름을 가져오게 되는 건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재건축이 진행되는 것뿐만 아니라요, 재건축 대상이 되고 있는 것들도 최근 6월달, 7월달에도 거래 흐름이 상당히 좋다라는 겁니다. 그럼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냐면 이제 가든 하이츠들, 대지 지분이 워낙 괜찮은 것들이겠고요. 그 다음에 궁전 맨션, 이런 것들도 흐름이 상당히 괜찮아요. 자, 그래서 궁전 맨션을 위주로 말씀드려보면 불과 이제 한두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8억대 초반 정도에서 살 수 있었던 매물들이 갑자기 없어지게 되면서 최근에는 9억이라는 시거래를 찍어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노리는 이유는 명확하거든요. 뭐냐면 제일 좋은 것들이 이제 좋은 흐름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투자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당장 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냐 없냐는 2차적인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러면 1차적으로 이런 것들의 흐름이 좋은 거는 이 아래 위로 있는 W라든지 아니면 버마이 파크의 흐름이 상당히 좋다 보니까, 야, 이거 그러면 10년 뒤에는 어떤 아파트의 차례가 될 것이냐라는 질문에 있어서는요, 이게 뭐 당장 진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기대 심리를 높여 나갈 수 있는 그런 아파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좋은 것들의 흐름들에 이어서 이제 재건축 대상이 될 수 있는 것까지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뭐 황금동의 우방 2차라든지 아니면 궁전 맨션 9억이 갑자기 찍혀져 버렸고요. 이런 것들은 매물 자체가 사실 뭐 그리 많은 곳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거래량이 얼마나 많냐 이런 부분보다도요, 얼마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느냐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보면, 야, 이거 9억을 찍은 거는 정말 오랜만에 괜찮은 수치가 아닐까. 뭐 우방 2차도 마찬가지입니다. 9억이고요. 다만 이제 차이점은 얘들은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데 얘들은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 바라보는 단지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가든 하이츠도 다시 한 번 더 이제 9억에 가깝게 찍히고 있는 상황이고, 가든 하이츠 궁전 맨션 다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사실 구체적으로 뭐 사업성에 있어서 뭐 탁월하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지만은 장원 맨션까지도 최근의 흐름들이 상당히 괜찮다, 그렇죠? 거의 7억 6천, 7억 7천대 정도 안에서 실거래가 꽤 많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주위에 있는 아파트들이 워낙 다 재건축 대상이 되고 있고 실제로 또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야, 우리도 추진위원회를 한번 만들어 보자, 뭐 이런 흐름들이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남아 있긴 하겠지만은 특히 이쪽 일대에서는 과밀 문제가 심각하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되냐 마냐는 2차적인 문제일 것 같고, 주변의 흐름이 워낙 좋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관심들을 가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좋은 아파트, 선호되는 아파트들, 그리고 틈새 아파트들, 마지막 재건축 대상이 되고 있는 아파트들, 이런 것들까지 동시다발적인 움직임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새롭게 질문을 던져봐야 될 것은 결국 그러면 가장 선호되는 것들, 특히 힐스테이트 버머라든지 아니면 W가 어떤 가격을 찍혀 나갈 수 있겠느냐, 요거에 이제 조금 초점 다시 맞춰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힐스테이트 버머는 최근에 다시 16억대 중반 이상을 뭐 로얄동 로얄층이겠죠. 찍어 나감으로써 내년 상반기 이후에 그럼 W가 비과세가 풀리는 시점부터는 야, 이거 어떤 실거래가를 보여주게 될까, 이런 기대들을 좀 해볼 수 있는 대목이 되겠고요. 특히 이제 이런 대구에서 가장 좋은 아파트의 흐름을 그려볼 때 우리가 같이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게 결국 지방에서 또 상위권 아파트라고 볼 수 있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저는 남천동의 3위 피치가 가장 눈길이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84타입 기준으로요, 얘들도 똑같이 6, 7월 달에 비슷하게 좋은 흐름들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11억대들은 이제 잘 찍어 나갔는데 최근까지는 흐름이 안 좋다가 6, 7월 달에 이렇게 이제 다시 조금 낮아진 금액들을 실거래 찍어 나감으로써 흐름 회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닐까. 여기는 뭐 이미 뉴스에서 나왔죠. 추가 분담금이 84타입 기준으로 똑같은 신축 84타입 받을 때 한 8억 정도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합계 금액들을 생각해 보면 거의 뭐 한 18억, 19억대 정도 수준일 거고,
다른 평형들도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 3,000세대에 비해서는 이 거래량이 많다라고 보긴 힘들겠지만은 워낙 이제 금액대가 있는 상황인 만큼 단순히 거래량보다는 이제 거래되는 금액이 얼마냐, 합계 금액이 얼마냐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야 그래도 이제 우리 대구가 이제 조금 따라가는 흐름이 될 수 있다면 이런 가격대들에 조금 초점 맞춰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요거 보다 보면 이제 또 한 가지 더 연계해서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우리 최대 재개발 구역이죠. 방금까지 말했던 재건축 구역을 제외하고 나서는 사실 이제 이 만촌자이, 수성자이에 대한 기대 심리가 상당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 구역 안에서 이제 유일하게 있는 한도 아파트를 기준으로 봐주면 되겠죠. 역시 뭐 6월달, 5월달, 그리고 8월달 이게 이제 어떤 평형을 배정받느냐에 따라서 또 거래되는 금액이 완전 천차만별이긴 한데 역시나 비슷한 흐름입니다. 작년에 거래가 조금 됐다가 최근에 다시 한 번 더 높은 금액을 찍어 나가고 있습니다. 기대 심리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뜻이니까 미래지향적인 투자가 나왔을 때 우리가 한 반년 뒤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들이 들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시나리오를 참 잘 그려봐야 되는데 항상 이런 좋은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가격이 변화해 나갈까, 그런 시나리오를 그려본다면 조금 근거가 명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수성구 쪽으로 입성을 노리시는 분들은 올해 하반기가 그래도 좀 기회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행동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또 눈에 띄는 지표가 나왔을 때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